글쓰기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와 같다. 천천히 꾸준하게 나아가야 한다. 네, 이 말콤 글래드웰의 말처럼 글쓰기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건 꽤나 많은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힘든 레이스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지구력을 향상시켜주고 여러분들이 뛰는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줄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책 기자의 글쓰기입니다. 이 책의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본 제가 이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특징 그리고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글쓰기의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 딸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부깅. 이제 기자의 글쓰기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기사 작성 팁 같은 걸 알려주는 책인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본 결과 그런 책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책 제목이 기자의 글쓰기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작가가 기자님이세요. 네, 조선일보의 박종인 기자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그 기자님께서 직접 강의한 글쓰기 강좌에 있는 내용을 조금 재구성해서 출판한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뭐 기사 작성뿐만 아니라 뭐 일기, 에세이, 블로그, 자소서, 보고서, 뭐 인스타그램 피드 이런 모든 종류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킬들,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작가님이 글쓰기 강좌를 할 때 오신 수강생들 글을 첨삭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첨삭해준 그 글들이 이 책 안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 전의 글 그리고 수정 후의 글이 모두 담겨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어떤 점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떻게 글쓰기가 더 나아지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효과적인 그런 원칙들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쓰라는 말의 주체는 쓰는 사람이 아닌 읽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쓰기 쉽게 써라가 아니고 읽기 쉽게 써라가 되는 거죠. 작가가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늘 말했던 게 이거라고 합니다. 신문 독자는 중학교 1학년이다. 여러분, 신문에 나올 만한 내용을 중학교 1학년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요? 당연히 읽기 쉽게 써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읽기 쉽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작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쉬운 단어를 써라. 두 번째는 입말을 사용해라. 먼저 어려운 외래어 아니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고어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글에 적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단어나 그런 표현을 꼭 써야 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짧은 한 줄 평을 쓴다든지 함축적으로 글을 써야 할 때 뭐 이럴 때는 그런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이 아니라면 굳이 읽기 어려운 단어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알고 그리고 누구나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게 아마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쉬운 그런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입말을 쓰라고 합니다. 입으로 말하듯이 글을 쓰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말이 아까워 문자로 옮기니 글이 된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친구나 지인에게 말하듯이 글을 쓰게 되면 글에 더 몰입할 수 있고 글에 있는 감정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독자가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입말을 써라 이게 잘 체화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그런 어플이 있어요. 내가 말을 막 해서 녹음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글로 변환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서 나온 거였는데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어플을 켜고 제가 주제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막 그냥 친구랑 떠들듯이 혼자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한 말을 문자로 한번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뭔가 내가 예상치 못했지만 되게 좋은 문장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모인 문장들을 조금 다듬어서 글에 집어넣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럴듯한 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입말로 글을 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다면 제가 한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써봤는데 나쁘지 않더라 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글이란 뭘까요? 정확한 글. 작가는 팩트를 나열한 글, 그것이 바로 정확한 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열되는 사실이 구체적일수록 독자들은 조금 더 글에 몰입하게 되고 좀 더 마음을 열게 된다고 합니다. 뭐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제가 2002년도에 있었던 추억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글로써 이야기한다고 할게요. 그때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02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근데 그것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붉은 악마들이 강화문 거리를 가득 메웠던 2002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전달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효과도 있죠. 이 쉽고 정확하게 쓰라는 말은 이 책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작가도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천자문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릅니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노를황, 이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런 것처럼 리듬감은 우리한테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글에도 이 리듬감이 첨가된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래퍼도 아니고 리듬감을 어떻게 플로우를 타야 하느냐,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리듬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리듬감은 단문이 만듭니다. 단문. 긴 문장은 우리가 호흡하기도 힘들고 리듬감을 갖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문맥을 막 이해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짧은 문장의 조합은 리듬을 타기 되게 수월해요. 근데 이거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글에 타격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팍팍팍팍 꽂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쾌감이 있습니다. 좋아, 타격감 있고 리듬감 있게 글 쓰는 게 좋다는 걸 알겠어. 그래서 단문을 쓰라는 것도 알겠어. 근데 단문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가가 단문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마라. 두 번째는 글의 관절을 잘라내라. 먼저 수식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글에 향신료를 너무 많이 뿌리지 마라. MSG 이거 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당연히 뭐 향신료 넣고 조미료 넣잖아요. 근데 적재적소에 알맞은 양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빡 때려 박으면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식어가 너무 많은 글들 있잖아요. 너무, 매우, 황홀하게, 굉장히 뭐 이런 류의 수식어가 많이 들어간 글을 보면 조금 질립니다. 지루해요. 왜냐면 어디서 임팩트를 느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 계속 강조되니까. 그래서 작가는 꼭 써야 할 상황, 꼭 강조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모두 다 지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글이 단순해지고 짧아지면서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절을 잘라내라인데요. 그 관절이 뭘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쉼표 그리고 접속 어미.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뭐 쉼표가 붙거나 아니면 접속 어미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지워버리고 다 마침표로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하고 이상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 책에 나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카메라는 책상에서 몇 번이나 떨어뜨려도 멀쩡했고 무겁지도 크지도 않았으며 사용법도 간단했다. 그 카메라는 책상에서 몇 번이나 떨어뜨려도 멀쩡했다. 무겁지도 않았다. 크지도 않았다. 사용법도 간단했다. 어떠세요? 첫 번째 글보다 두 번째 글에서 훨씬 더 리듬감이 느껴지고 뭔가 경쾌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잘라내도 될까 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한번 잘라내보면 글의 리듬감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리를 했어요. 오늘 자꾸 이제 요리 비유를 하는 이게 흑백 요리사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에 흑백 요리사에 너무 빠져 있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요리를 했을 때 그 요리의 내용물, 그 음식의 맛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제 디스플레이 할지, 사람들한테 내보일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문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리듬감도 있고 타격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나열해서 배치해야 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장을 배치하는 거를 우리는 글의 구조라고 하죠. 우리들이 쉽게 알고 있는 글의 구조가 벌써 하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죠. 근데 작가는 이 책에서 서론, 본론, 결론 말고 기승전결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론, 본론, 결론과 기승전결이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먼저 서론, 본론, 결론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아주 단순합니다.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한 글의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답안 제출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승전결은 정보의 전달, 메시지의 전달뿐만 아니라 재미, 공감, 그리고 감동 같은 그런 다양한 것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아까 제가 글의 리듬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승전결 구조는 넓은 의미의 리듬감을 독자들한테 선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독자들이 글을 읽을 때 지루하지 않게 해주고 글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몰입감도 선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기승전결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기는 일으켜 세울 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일으키는 단락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주제를 직접적으로 내비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제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연상시킬 수 있을 만한 자신의 경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살짝 내비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기 단락이 됩니다. 그 다음 승인데요. 승 단락에서는 초반에 기에서 이야기했던 주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 기승 단계는 독자들한테 호기심을 계속 전달해주면서 글에 대한 호흡도 잃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이야기에 점점 몰입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전 단계인데요. 전은 전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랑 살짝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약간 호흡을 환기시키는 거죠. 작가는 이 부분이 없어도 되지만 없으면 아쉬울 것 같은 그런 글이 이 단락에 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락은 사실 이 다음에 올 결론, 그 결론의 임팩트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단락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결 단계입니다. 이 결 단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글의 결론을 내는 단계인 거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자들한테 커다란 임팩트를 남기거나 긴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팩트와 여운을 결정짓는 한 방은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잘 쓴 마지막 문장 하나만으로도 글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글의 마지막 문장을 쓰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빵 한 방 꽂아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문장 쓸 때 저 나름대로의 원칙을 좀 지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좀 담백하게 쓰자. 두 번째, 못 쓸 것 같으면 안 쓴다. 마지막 문장에 임팩트 주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써봤는데 오히려 아예 안 쓴 게 더 깔끔하고 뭔가 약간 그 수묵담치아처럼 뭔가 약간 빈자리가 있지만 그것 자체가 뭔가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아예 안 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마지막 문장 쓰는 어떤 기법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만드셔서 그거 꼭 지키려고 한번 해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글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만들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책 기자의 글쓰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과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요만큼이라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꼬박꼬박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 달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